안녕.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55살의 에밀리입니다. 매일 아침 남편 데이비드가 제게 건네는 말. 그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는 딩크족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둘 다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섹스리스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 1회 정도는 애정을 확인하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 생활입니다. 저는 탄탄한 몸매에 세미롱 헤어를 하고 그러면서도 동안인, 소위 남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라 젊었을 때부터 남자친구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친구들도 에밀리 씨는 정말 예뻐요. 너는 좋겠. 이렇게 멋진 아내를 둬서 이런 아내라면 매일같이 바로 집으로 갈 거야 라고 말했고 남편에게 저는 자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취미라고 하면 헬스장 다니기. 평소 일 스트레스를 헬스장에서 푸는 것에 푹 빠져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다닙니다. 우리의 공통 취미는 미술관 순회, 피카소나 샤갈은 물론 현대 미술을 보는 것이 힐링의 시간이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어느 휴일, 여느 때처럼 미술관에 가는 길에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렸습니다. 에밀리 아니야? 와, 이게 얼마만이야.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기뻐. 라며 대학 시절 친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클라라. 클라라와의 재회가 뜻밖의 사태를 일으키게 될 줄은 이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어? 클라라. 와, 반갑다. 잘 지냈어? 몇 년 만이야? 만난 게 졸업 이후 처음이지? 전혀 변한 게 없네. 지금은 뭐해? 우리는 고등학교 동급생으로 오랜만에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재회한 것에 둘 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클라라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남편과 결혼 후 한동안 해외 부임하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10년 전에 귀국. 지금은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아이가 없는 딩크족 부부입니다. 서로 아이가 없다니 그것도 우연이네.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나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울면 곤란하잖아. 저기,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부 둘이서 미술관에 가려고 했고 밥 같이 먹으면 좋지. 그래. 와인도 마셔야지. 재밌겠다. 클라라 부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구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기 쉬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빗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 부부가 생겨서 기뻐했습니다. 몇 번 함께 외식을 한 후 우리는 클라라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저층 맨션의 주거는 센스 있는 그녀다운 시크한 인테리어로 정리되어 있어 사업의 성공을 느꼈습니다. 날씬한 클라라는 시크하고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미인, 모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미에 대한 추구는 멈추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동안의 탄탄한 몸매와는 정반대의 타입이었습니다. 클라라의 이탈리안 수제 요리를 먹은 후 이야기는 밤의 팔꿈치 이야기로 술 기운도 있어서 이야기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두 분은 밤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요즘 섹스리스인 사람도 많지만 라고 클라라가 꺼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극히 평범해. 그렇지. 그래, 지극히 평범해. 가끔은 좀 더 자극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남편의 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자극, 있으면 좋지. 더 유대가 깊어지고. 그렇지. 의미심장하게 클라라가 자신의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자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클라라의 남편이 저희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극이 되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어떠실까 해서 우리 남편이 놀란 얼굴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클라라의 남편이 엄청난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 부부의 밤생활 상대를 교환해요. 서로 공인된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 각각 질투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스파이스가 돼요. 저는 깜짝 놀라서 네? 그게 저는 말문이 막혀 한순간에 술이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흥미진진. 저의 새하얘진 사고와는 정반대로 세 사람의 교환 이야기는 무르익어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성인식이나 성생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에게도 모르는 것뿐이지.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가까운 깊은 친구보다 먼 친구인 저쪽이 유혹하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에 파고들지 않는 그때만의 특별한 부부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클라라 부부와 또 한 쌍의 부부를 더해 세 쌍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세 쌍의 부부가 바뀌어서 교환 시작. 상대 남성에게 아름다워요, 귀여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남편과는 맛본 적 없는 절정에 몇 번이나 데려갔습니다. 참고 빨리 교환 종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달랐습니다. 한 번 더 무리를 해서 부탁해 제 희망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번이나 상대 남편을 원해서 절정에 몇 번이나 데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탈 생각이 없었던 저쪽이 푹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이런 짓을 할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오히려 남편과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다른 남편을 빌려서 몇 번이라도 절정에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과거에 발레 댄서였던 저는 지금은 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춤 덕분에 다져진 탄탄한 몸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머리, 그리고 동안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제 남편 데이비드는 58세로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크로스핏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는 열정적인 피트니스 애호가입니다. 런던의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에 위치한 저희의 우아하지만 다소 삭막한 아파트에서 우리는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안정감 뒤에는 우리 둘 다 조금씩 느끼고 있는 일상에 대한 미묘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술, 특히 미술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런던의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를 함께 다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피카소와 샤갈과 같은 거장들의 작품부터 최신 현대 미술 작품까지 예술은 우리 부부에게 일종의 도피처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의 사업과 관련된 한 유명 패션 행사에서 저는 옛 친구인 클라라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모델이었던 클라라는 이제 패션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화려하고 세련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리처드는 부유한 사업가로 과거 직장 때문에 클라라와 함께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클라라와 리처드는 런던의 트렌디한 지역에 위치한 디자이너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 부부의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저는 그들의 화려한 생활 방식에 묘한 호기심과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몇 번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클라라와 리처드는 그들의 독특한, 아니 어쩌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합의하에 배우자를 바꾸는, 즉 스와핑을 즐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그들의 이야기에 꽤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부부의 삶이 특히 성적인 면에서 조금 더 짜릿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데이비드가 다니는 크로스핏 헬스장에서 제임스라는 젊고 매력적인 개인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5살의 제임스는 조각 같은 몸매와 장난기 어린 미소를 가진 말 그대로 핫가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묘한 시선을 보내며 은근히 추파를 던졌고 저는 그에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습니다. 제임스와의 만남은 저에게 잊고 있었던 혹은 억누르고 있었던 욕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데이비드와의 단조로운 일상에 만족할 수 없었고 제 안에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라라와 리처드는 결국 우리 부부에게 스와핑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커플들과 스와핑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데이비드는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임스에 대한 욕망과 스와핑에 대한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데이비드와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두 커플과 함께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스와핑 파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처드와 짝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커플의 남편에게 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제임스처럼 젊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쾌락을 선사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비드와의 관계에, 특히 침실에서의 관계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와핑을 통해 느꼈던 짜릿한 쾌락, 그리고 제임스처럼 젊은 남자들에게서 느꼈던 강렬한 욕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와핑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제임스와의 관계를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데이비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한 채 저만의 쾌락을 찾아 헤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은밀하고 위험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저는 55살의 에밀리, 과거의 발레리나, 그리고 현재는 쾌락의 늪에 빠져버린 길 잃은 영혼입니다. 제임스의 관점. 제임스는 런던의 한 고급 헬스클럽에서 일하는 35살의 퍼스널 트레이너였습니다. 조각 같은 근육질 몸매와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그는 많은 여성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었고, 때로는 여성 회원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은밀한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헬스클럽에서 에밀리라는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5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와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발레리나였던 그녀는 우아한 기품과 고혹적인 매력을 풍겼고, 제임스는 첫눈에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헬스클럽에 다녔지만 제임스의 시선은 항상 에밀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운동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감상했고,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마침내 제임스는 에밀리에게 말을 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몸에 손을 대며 은밀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임스의 노골적인 유혹에 묘한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임스와 에밀리는 헬스클럽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운동기구 사이를 오가며 서로의 몸을 더듬었고, 샤워실에서 몰래 키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임스는 에밀리에게 당신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이에요 라고 속삭이며 그녀를 유혹했. 에밀리는 그의 말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는 에밀리에게 클라라와 리처드 부부가 주최하는 스워핑 파티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임스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파티 당일, 제임스와 에밀리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커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에밀리와 제임스처럼 은밀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제임스의 리드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티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제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쾌락에 휩싸였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에밀리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 제임스는 에밀리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쾌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스와핑 파티에 계속해서 참석했고, 제임스와의 은밀한 관계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비드와의 단조로운 일상에 만족할 수 없었고, 오직 제임스와의 짜릿한 만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쾌락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데이비드와 마주쳤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데이비드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임스와의 쾌락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스와핑 파티에 참석한 사실과 제임스와의 관계에 대해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를 여전히 사랑했기에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제임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스와핑 파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제임스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제임스는 에밀리의 이별 통보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특별한 여인이었어요. 당신과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에밀리는 제임스와의 이별에 가슴 아파했지만 데이비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쾌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데이비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임스와의 추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제임스를 그리워했고 그와의 짜릿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비록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 흔적은 에밀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후 에밀리는 런던의 한 갤러리에서 우연히 제임스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이었고 에밀리를 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임스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말했고 에밀리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에밀리는 제임스와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데이비드와 함께 템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그녀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춤을 추는 듯 가볍고도 우아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 욕망, 그리고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생은 짧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에밀리는 55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둘째, 욕망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히 조절된 욕망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억제되지 않은 욕망은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쾌락에 눈이 멀어 소중한 관계를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자극이 아닌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 에밀리는 스와핑과 젊은 남자와의 쾌락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공허함만을 느꼈.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됩니다. 넷째, 소통과 신뢰는 건강한 관계의 초석입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관계는 소통의 부재와 비밀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는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밀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에밀리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부러워했지만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내면의 성숙함과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들기 마련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몫. 에밀리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진정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